안녕하세요. 오늘 10월 마지막 모의고사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번 경계의 경계 결정 그러면 5개, 상중하, 그 다음에 제방은 바깥쪽 어깨, 그 다음에 해면 수면은 최대 만조이.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다.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 그 다음에 절토는 상, 그리고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 그러면 제방 그러면 어깨, 제방 바깥쪽 어깨, 그 다음에 수면 나오면 수대, 최대 만조이. 그래서 틀린 것은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 그 다음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네요.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도로 여기 있네요. 그러면 절토 그러면 절상, 절토 그러면 절상. 그 다음에 고조 차이가 있으면 하단, 중앙, 제방은 바깥쪽, 그 다음에 공유 수면은 최대. 그래서 기억과 미음이 틀렸고,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13가지가 있죠. 뭐 기준점 측량,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 등록말소 측량, 지상 건축물들의 현황을 연속 지적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측량, 정답이 4번이고요. 자, 복구 나왔네요. 그래서 복구했더니 측량 면적, 측정 면적과 그 다음에 조사된 면적의 증가 및 허용 범위를 초과, 그러면 복구 측량해야죠. 초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자료 조사서에 따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와 그리고 지적 복구 자료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측량을 해서 복구 측량이 완료되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복구하겠다는 사실을 게시해야죠. 그래서 그 게시 날짜는 15일 이상 게시해야 되고 시군구 게시판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복구 측량을 했는데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아서 경계 또는 면적을 조정하려고 한다. 그럼 그러면 당연히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래서 얻을 필요가 없다. 틀렸고, 토지 대장은 복구가 되었는데 아직 도면이 복구가 안 됐다. 그런데 그 도면이 복구를 안 됐는데 그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 시행지역에 그 지역이 편입되었다 그러면 다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므로 이때는 도면은 복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이 4번. 축적은 누구의 배수를 해야 돼요? 600분의 1, 그리고 1200분의 1, 2400분의 1, 요거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500과 5, 6, 1000을 하나 더 개입시킨 거지. 그래서 5, 6, 1000, 1, 2, 2, 4, 3600. 자, 원래 6의 배수였다. 6의 배수가 아닌, 안 된다. 6의 배수. 그래서 5000, 5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랬는데 이제 500과 1000만 더 정밀하게 개입되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지목의 구분. 자, 예상된다 그러면 하천인데 여기는 소규모가 들어갔으면 국어 맞고, 그 다음에 막는다 그럼 방조제, 제방. 그리고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위락이면 유원지, 보건 휴양 그러면 공원이다. 그 다음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염전, 자동차 선박, 그리고 정비 공장 안에 송유시설, 이것은 주유소가 아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공장으로 흡수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공장 안에 들어가면 공장에 흡수된다. 짱에 흡수된다. 지적도 임야도 일단 도면에 없는 게 고유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 그리고 면적, 그 다음에 장번호가 없어. 고소 면장이 일단 도면에는 없고, 도에는 고소 면장이 없다. 도에는 도지사가 있어야지. 고소 면장은 없고, 그 다음에 거제도 색위, 거제도 색위와 경계, 그 다음에 축척, 그리고 경축목이 있다. 지목. 그래서 지목이 차문자로 돼 있지. 그러면 고소 면장은 없고, 경계점 간의 거리, 제명, 그 다음에 도각선, 그리고 색인도, 그 다음에 각종 위치, 경계, 축척, 그 다음에 지목. 그래서 토지 고유번호 없다. 자, 고소 면장은 없다. 위치 있고, 거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적 기준점이 있는 거지, 위치는 공공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거제 도각선 수치.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은 니은, 디귿, 미음. 2번. 자, 도에는 고유번호, 소유자, 면적, 장번호가 없다. 고소 면장이 없고, 거제도 색위와 거제도 색위. 거제도 색위가 아니라 색위. 색인도 위치인데, 위치가 건축물의 위치,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거제도 건물의 위치, 경계점 간에 뭐 경계, 축척, 그 다음에 지목. 측량 적부심사, 지적 측량 적부심사 나오면 일단 30, 60, 363, 그 다음에 지체 없이 7일, 90일 이렇게 그냥 363, 지체 없이 79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자, 지적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사실을 고려해서 30일 이내에 어디다가 회부해야 되냐면 지방지적위원회 맞네. 지방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이제 심의 의결해야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그래서 틀렸고. 자,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의결을 거쳐서 30일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틀렸고. 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자, 시도지사는 이제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다시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7일. 자,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여기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국장. 그래서 틀렸다. 정답이 1번. 자, 하필 등기를 하고자 한다. 하필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으면 하필 등기 할 수 없다. 일부에.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원칙은 안 되는데, 양 토지에 갑토지와 을토지에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다. 이것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 등기는 비록 같은 것이라도 합병이 안 돼. 정답이 가압류 등기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모두의 같은 신탁 등기에서 허용되고, 임차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지. 그래서 합병 등기가 가능하다. 지적 공부를 정리했으면 이제 통지해야 되지. 이때 통지는, 자, 소유자가 신청해서 지적 소관청이 정리했으면
소관청이 정리했으면 소유자가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 없어. 그 이외에는 토지 이동 사유가 있으면 모두 통지해야 된다. 그 이외에는. 그래서 직권, 그럼 통지해야 돼. 직권. 그 다음에 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부여했지? 이것도 직권으로 하는 거거든.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거든.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이 아니므로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어. 직권, 그러면 통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 소관청이 변경했잖아요. 토지 이동이 있거든. 소유자가 모르잖아. 그래서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것은 답 없음. 참고로 이 5번은 그 28회 때 문제를 제가 잠시 보시라고. 그 28회 때 보면 자, 지적 정리, 통지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제 이걸 정답으로 처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축척 변경했으면 일단 축척 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러므로 축척 변경도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해줘. 그래서 통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촉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었다. 나머지는 다 여기 직권, 대위, 직권 전부 다 했어야 한다. 2017년도 28회 때 이 지문이 들어가서 모두 등답 처리했다. 참고로 아시면 돼요. 여기 축척 변경 들어가면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 하얀색. 축척 변경 하게 되면 제외되었든 안 되었든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는 자,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재 지번, 그다음에 고유번호, 소진의 고장에만,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장번, 소진의 고장에는 고장에만 소지분이 있다. 소유권 지분.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진의 고장에만 소유권 지번과 소지분과 건전돼 있다. 건물번호, 전유부분,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여튼 소유자 들어가면 소유권 지분. 자, 여기 전유부분의 표시는 여기는 없지. 대지권 등록부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 들어가면 소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유번호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만 있지. 대지권 등록부. 자, 그래서 정답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유권 지분은 공통. 여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 공통. 여기는 대지권 등록부에. 여기는 공통. 그 다음에 고유번호도 공통.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기억, 디귿, 리을. 11번. 옳은 것을 골라라. 축변이는 그냥 과출, 여기 과찬 해버리면 돼. 과찬. 회의. 그 다음에 이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하되 이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가 틀렸고, 그 다음에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촉해야 된다. 뒤에는 맞고요. 그리고 이 축적 변경 이원은 지적 소관청이 위촉하는데 그중에서 토지 소유자로서 그래도 좀 그 부분에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개사 정도 위촉해야 된다. 정답이 니은 번은 틀렸고 기억, 디귿. 자, 지적 공부의 보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존. 자, 도면은 도면 번호 지역 지번 부여 지역별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도면 보호대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적 공부를 밖으로 반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100장 단위로, 그래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네요. 100장 단위로.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자, 이어서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관공서가 촉탁 등기 하겠지. 그럼 먼저 관공서는 등기를 촉탁할 때 우편에 의해서도 촉탁할 수 있나요?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그래서 관공서는 우편에 의해서도 촉탁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맞고. 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해서 사망했대요. 매수인이.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관공서가 매수인을 위해서 등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런 경우 사망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촉탁해 놓고 다시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돼요.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또 인감증명서도 제공할 필요가 없죠. 맞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촉탁도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자, 5번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다시 경락을 받았대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경락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3취득자 명의도 이게 배항할 수 없는 등기이거든.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경매 개시 결정 경락이 이루어지면 일단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촉탁해야 돼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 촉탁하면서 동시에 제3취득자는 논리적으로는 제3취득자가 다시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뭐 다시 어떤 등기할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인수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말소 등기하면서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제3취득자 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매수인의 이름으로 다시 경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틀렸다 이게 주의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와 동시에 제3취득자의 명의도 말소하면서 다시 제3취득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게 등기 애교. 여기 나왔네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등기도 말소해야 돼요. 말소 촉탁과 함께 매각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의 명의로 다시 등기를 촉탁한다. 이게 등기 애교다 하시면 돼.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우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소하고 제3취득자 명의의 등기, 이전 등기도 함께 촉탁하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있었던 거. 이것도 함께 말소하면서 3개를 동시에 촉탁한다 하셔야 3개를. 이해 가셨나? 몇 개를 말소해? 일괄 신청한다. 일괄 신청. 3개를. 그래서 여기 2개만 했지. 틀렸다. 이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예규예요. 예규. 수험생 여러분들은 참고로 공부해 보세요. 자, 14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판수보상표, 판수보상표, 판결, 수용, 보존등기, 상속, 그 다음에 표제분할,
등기 명인 표시 등기, 신탁 등기, 혼동,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 등기를 침해하는 제3자 명의 등기. 그다음에 가등기, 단독. 그다음에 규약상의 공용 부분. 그리고 채권 판결. 그다음에 권리 소멸 약정. 그다음에 대지권 등기, 표제부 등기니까. 그다음에 목적물의 멸실 등기, 표제부 등기. 판수보상표. 신원 처가에서 규제약으로 퇴멸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했다. 그럼 말소 등기는 직권 말소가 아닌 한 원칙이 공동 말소예요. 공동. 그다음에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여기 가 나왔지? 단독. 신탁재산은 단독. 신탁재산만 나오면 단독이야. 말소라도.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증액하지? 그거는 이해관계 있지. 변경 등기, 공동 신청. 자, 그래서 니은 15번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부에 등기 명의인으로 등기될 수 있는 사람, 등기 명의인으로.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 명의로 권리 취득할 수 없지. 태아, 조합, 동의는 등기 명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합의 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수산업 협동조합은 조합이야. 민법상 조합과 달라. 그래서 수산업 협동조합은 법인이거든. 법인은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했대. 법인 아닌 사단. 그러면 그때는 대표자가 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은 사단 명의로 등기 신청하지. 사단 명의로. 누가? 대표자가 누구 명의로? 사단 명의로. 그래, 틀렸네.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능력이 있다. 자, 등기관의 처분. 등기관의 처분,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나오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은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과 실행에 대한 이의신청 두 가지가 있어요. 해줘도 난리, 안 해줘도 난리. 실행에 대한 이의신청.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어. 그 다음에 이의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하는 것인가 말로 하면 돼, 안 돼? 말로 하면 술 먹었냐 해서. 그 다음에 구두로는 안 돼. 그 다음에 이의신청 한다고 해서 등기 못하게 막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에는 10년 내에다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그래서 세구도 집기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 세구도 집기 없다. 세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냐면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해. 이의신청은. 근데 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1차로. 그래서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면 틀렸지. 자, 이의신청하는 곳은 지방법원에, 신청서는 등기소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언제라도 세구도 집기 없다. 기간에 제한 없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각하 결정은 등기 못 해주겠다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하는 신청한 사람만. 그래서 제3자는 되겠어 안 되겠어? 없다. 맞네. 실행에 대해서는 등기 해준 것에 대해서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 각하는 등기를 거부했거든. 신청인만 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 신청은 수리된다. 그 말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야. 세구도 집기 없다. 틀린 것은 2번. 자, 등기 원인이 요거 집행력 있는 판결이야. 집행력 있는 판결. 그러니까 여기 잘 봐야 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그런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자, 이때 제3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에 의해서 그것이 유효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제3자의 허가나 뭐 임대인의 동의 얻을 필요 없다. 그래서 틀렸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자, 그러나 집행력 있는 판결이라도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승낙은 있어야 돼. 그런데 행정관청의 허가동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력 있는 판결 서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면제된다, 면제 안 된다, 면제돼. 다만 허가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해야 된다. 맞네.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그렇지. 그 다음에 신청 정보에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그냥 서면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대신에 신청 정보에다가 제3자가 허가가 있다는 것을 대신해서 날인했대요. 그러면 가름할 수는 있어. 그 다음에 공유물 나오지? 공유 나오면 웬만하면 공동신청이야. 공유 나오면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공유, 공짜. 그래서 분할 약정 있잖아요. 그것을 갱신, 변경 등기 하려고 그런다. 단독이다, 공동이다. 그냥 공유 나오면 모르겠으면 공짜 들어갔으니까 공동신청이다 하시면 돼. 자, 이제 요것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다시 제가 정리를 해 왔는데 정답은 몇 번이야? 옳은 거. 자, 이제 여기 잘 보셔야 돼. 여기 자, 등기 원인 정보가 집행력이 등기 원인 정보가 뭐냐면 매매 계약이야, 매매 계약에 판결을 얻었지. 매매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집행력 있는 판결이야. 그러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도 행정관청 허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여기 집행력 있는 판결의 경우에도 행정관청 허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의 승낙서도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들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것은 면제된다 그 말이야. 이게 제3자의 허가, 동의 이런 것들 무효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자, 법정 대리의 동의 면제된다, 안 된다? 면제된다. 임대인의 동의 면제된다. 집행력 있는 판결의 경우. 그러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면제되지 않는다. 행정관청의 허가도 면제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데 이 판결서에 집행력 있는 판결인데 거기에 행정관청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 자, 집행력 있는 판결인데 그 행정관청의 허가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면제된다. 그런데 또 예외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 얘기야 지금. 자, 이해되셨나 모르겠네. 다시 보시면 니은번만 보시면 돼요. 등기 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동승, 허가동의 승낙서를 받을 것이 요구되는 포인트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라도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단 말이야. 기재되어 있어. 그럼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공.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 이전 등기지. 제공해야 된다 하시면 돼. 네. 설득됐어요? 며칠 전에 강의할 때 어렵다고 난리 냈던 내용이야. 어렵다고 난리 내서 그런 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고. 그때 막 항의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금 나오면 전세금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그리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거 그 정도 아시면 돼. 1번 전세금과 범위는 목적은 기록할 필요 없지. 왜냐하면 전세권은 우리 민법의 303조에서 전세권자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은 기록하지 않고 범위 기록한다. 자,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해야 돼, 안 해도 돼? 근데 여기에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거든.
정했으면 기록하고 안 했으면 기록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존속기간을 정했다 그런 말 없지. 어디 있어 존속기간이? 그게 2년으로 정했네? 그러면 이제 2년으로 정했으니까 신청서에 기재돼 있지. 그러면 기록해야지 이것은. 정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법정갱신되면 여러분들 187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들어봤지? 그래서 법정갱신이 되면 그 자체로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어. 근데 그 후에 그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처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 등기를 해야 돼 이게. 187조. 이거 참 3번은 참 중요한 내용이다. 자, 법정갱신이 되면 등기 안 해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법정갱신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행위는 처분행위 아니야. 그러면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정갱신의 내용에 대해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 변경 등기하고 나서 저당권 설정해야 된다. 맞네. 자, 그 다음에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하는 도면, 일부니까 도면도 첨부한다. 그 다음에 일부 이전 등기 나오면 일부 이전 등기는 존속 중에는 안 돼. 그러니까 존속기간 만료 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소멸 전. 왜냐하면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에는 따로따로 처분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존속 중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일부 양도되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냥 외우시면 돼. 존속기간 동안에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이 틀렸네요. 1번은 맞는데? 목적은 기록을 필요 없다고. 범위는 기록해야지. 전세금과 필요적 기재사항.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A 부동산과 B 부동산에 대하여 간명의로 공동 저당권 갖고 있다. 자, A 부동산, B 부동산 1순위로 간명의로 공동 저당권 갖고 있다. 그 후 2순위로 A 부동산에는 병이 2순위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병이 이제 공동 저당권자는 따로따로 격리해도 되고 동시에 격리해도 되고. 그래서 이 병은 선순위, 자, 병이 갑을 선순위를 대위해서 변제한 경우에는 자기가 선순위 저당권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어.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병이 을의 채무 일부를 갑에게 변제하여 대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대위 변제를 했잖아요. 그럼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자기가 채무자에게 변제한 액을 기록해야 된다. 맞고. 2번. 채무자 을이 변제하지 않아서 갑이 A 부동산을 경매에서 변제받은 경우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를 할 때에, 자, 대위 등기 할 때에 여기다가 이제 1-1번 이제 부기 등기 하는 거예요. 대위 등기 할 때. 그러면 대위 등기 할 때는 경락이 이루어지는 목적물, 그 다음에 목적물의 경락 대금, 그리고 변제받은 금액, 목대변을 기록한다. 자,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로 대위 등기를 할 때는 변제받은 금액, 그 다음에 매각 대금, 그리고 목적물도 기록한다. 목대변 맞고. 자, 을이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시부동산을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대. 그러면 추가 저당의 경우 추가 저당은 끝에다가, 그 다음에 종전은 부기 등기 한다. 종전 부동산에는 축끝 종부. 그래서 추가로 시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시부동산의 등기 기록의 어디에다가, 끝부분에다가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는 어디다가, 부기 등기, 종부. 그래서 요 3번 잘 나오니까 종부 축끝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축끝만 해도 돼. 종전에
목적 부동산에는 부기 등기. 네 번째, 자, 이 병이 이제 갑을 대위해서 등기할 때는 네 저당권의 지위를 나에게 넘겨달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선순위가 등기 의무자. 이거 참 잘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한다.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증액이 되어서 또 다른 부동산이 추가로 담보될 거 아니야. 그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되는데 이때 기간은 1년이야. 1년. 그래서 매 분기별로가 아니라 1년마다 새롭게 그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등기 규칙이다. 5번이 틀렸네요. 자, 20번 갑니다. 멸실된 건물이 멸실되면 표제부에다가 멸실 등기를 하고 그 등기부 폐쇄시켜야지. 그래서 멸실된 건물 폐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구분 건물인 경우에는 폐쇄시키면 안 돼. 기존 건물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무슨 건물이야?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기록하고 그 등기 기록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전세금 증액헌데 변경 등기. 그럼 이해관계에 있는 전세금을 증액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이 없으면 이제 변경 등기니까 승낙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주등기 해야지. 부기등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를 해야 되고 승낙이 있으면 좋다 하면 부기등기 할 수 있겠지. 맞고. 자, 공유 지분은 권리야. 그러면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이어야지, 물건에다가. 그래서 지분에는 용익물권 설정할 수는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일부에는 소지 없다. 일부로 특정해봐야 소용없지. 하나의 토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해야 된다. 부기등기를 할 때는. 정답이 1번. 자, 공동신청 나오면 여러분 토지 수용은 단독 신청이지. 근데 토지 수용에 대한 결정이 무효가 되었대. 실효. 그러면 실효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단독 신청이 아니고 공동 신청이야. 토지 수용 그러면 단독 신청. 근데 토지 수용 결정이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 공동 신청. 이전 등기 된 것에 대해서. 자, 여기 승소한 가처분 권리자가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이것은 단독 신청이야. 이게 아까 판수 보상도 신원 가해서 여기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그때 가처분 채권자를 침해하는 등기. 자, 1번 소유권 보존 답. 자, 2번 등기 목적 가처분. 그리고 피보존 권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써. 그리고 가처분 채권자 을이지. 그럼 나중에 이제 가처분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지키려고 가처분 채권을 신청했지. 그럼 법원이 촉탁을 해. 그러면 가짜가 들어가면 아무 효력이 없지. 이제 진짜 판결을 받아. 그럼 승소 판결을 받아.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에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 그리고 이 가처분 채권자가 있더라도 소유권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는 병이 나타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가처분 채권자 판결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판결을 받으면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는 단독 신청. 그럼 4번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데 이대로 놔두면 가처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에 지금 이 가처분 채권자는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아야지.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병으로부터 이전받는 격이 되잖아요. 이거 말소시켜야 돼. 그래서 이건 말소시킬 때 가처분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전 등기 하기 전에 4번, 3번 말소,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이것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동시에. 단독으로.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니은번은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동시에 단독 신청.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환매권 행사했대. 그럼 이것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직권 말소.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 말소. 유증 나오면 공동 신청. 그 다음에 협의 취득도 매매와 똑같으니까 공동 신청. 등기해야 된다. 자, 그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거 몇 개? 하나, 그리고 기억, 니을, 미음. 이거 참 중요한 것들이니까 주의하세요. 자, 신탁 등기 나오면 한 개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그리고 하나의 신청서, 그리고 단독 신청. 그러면 여기서 신탁 등기, 여기서 디귿 니을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 여기서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다는 뜻의 등기는 고주 이렇게 오면 돼. 고주.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다는 뜻의 등기는 부기 등기야, 주등기야. 주등기. 그 다음에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이제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 등기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제 신탁 원부의 기록은 직권으로 변경 등기한다. 이 정도 아시면 돼. 그래서 기억 니은만 아시고 디귿 니을은 어려운 내용이니까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여기는 주등기.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자, 23번 갑니다. 가등기. 여기 법원에 가처분 명령 있잖아요. 그럼 촉탁으로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가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든가 단독 신청하든가 둘 중에 하나. 촉탁 나오면 촉탁 등기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가압류 가처분 촉탁이야.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있으면 단독. 최고의 그 변경 등기. 그러면 이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종기부 권리, 종기부. 그리고 해제 조건부 권리. 그 다음에 보존 등기.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 그래서 종회 내 처의 보물은 가등기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외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등기 청구권은 가능하지. 그래서 변경 등기 청구권도 가능하고, 종기부, 해제 조건부, 처분 제한 등기는 신청 입니까? 촉탁 입니까? 촉탁.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야, 이게. 자, 그래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 본등기 순위는 따로 순위란을 별도로 만듭니까? 가등기 순위란에 기재합니까? 그래서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맞고. 자,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에 기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을구에 하겠지. 그 얘기야.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은 모든 등기와 양립할 수 있잖아.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서 저당권 본등기 하면 전세권 양립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다. 저당권은 다 가능해. 그래서 저당권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직권 말소 대상은 없다 하시면 돼. 없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맞춰진, 여기 봐. 여기 또 무슨 본등기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본등기 아니야.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을 독점해야 되지. 그러면 모든 권리가 소멸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자,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여기 봐. 본등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므로 주택 임차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야? 가등기 후. 여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맞지? 그 다음에 단독으로 맞고. 그래서 정답이 그냥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대항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가등기권자보다 먼저 맞췄다는 거야. 등기의 효력.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맞고.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권리 변동 소급표가 없다. 그래서 본등기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권리 변동은 소급표가 없다. 변소 없다. 틀렸고. 3번. 사망자 명의로, 자,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되어서 격려된 등기는 유효라고 추정이 안 돼. 유효라고 추정이 안 되니까 무효 주장자가 무효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유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주의하셔야 돼.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는 유효할 것이다. 근데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되어서 격려된 등기의 추정력 인정이 안 되므로 등기는 무효일 것이다. 그러면 유효를 주장자가 증명해야지.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틀렸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게 네가 본등기 해도 좋다. 그런데 본등기 하기 전에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 효력도 없다고. 그러므로 본등기를 해도 좋다는 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후등기에 무효라는 것을 다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그 권리,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추정이 돼.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 아니야. 그러므로 권리가 변동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은 추정이 안 되거든. 그러므로 그 등기 명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취득한 거 추정된다. 그러면 잘못됐지. 이거. 권리 변동은 추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해설을 모두 마쳤는데 뭐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특별하게 어렵다 느낄 수 있는 것은 뭐 한 두어 문제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십시오. 자, 남은 기간 2주 정도 남았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지 마시고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 학원에서 나름대로 동영 모의고사 보실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잘 정리하시면 틀림없이 합격하실 겁니다. 시험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보면 쭉쭉 빠질 거 아니야. 그런데 채울 수도 있나요? 이거보다 훨씬 큰 독에다 포크레인 가져와서 한꺼번에 물을 쏟아붓으면 어느 순간은 차잖아요. 그걸 시험 보고 나면 다 빠지겠지.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기다. 잘 아시고 여러분 지금 소위 피치를 올릴 때예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야 나는 합격할 수 있다 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승자의 입장에서 또 승자의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